예, 5위 또한 한학자 총재와 연관된 얘기입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의교에서 돈 받아냐고! 성동 내란 성동!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신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1억 원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이거 자, 부인하셨었나요? 현직 의원의 신병을 처음으로 확보한 김건희 특검인데 유기찬 부위원장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것 또한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적용된 혐의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한 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특검이 수사할 부분, 사실 특검이 수사할 부분은 국내심을 향한 당원 가입 과정에서의 문제, 이 문제를 특검이 사실은 이제 정조준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향후에 적용될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본 것인지 좀 불명확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법원이 뭐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 이건 있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저렇듯 반헌법적으로 사법부를 흔들어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이번 영장 발부에 전혀 자유롭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 부분은 민주당이 자초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심 입장에서도 내심 승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별건 구속을 한 목적은 국민의힘을 향한 대대적인 수사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저희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전체 상황을 놓고 볼 때 아쉽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 그 2023년도에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예. 혐의는 소명된다. 그리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했을 만한 정황적 증거들이 있지만, 그러나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지금도 직접적 증거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할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 이런 식의 영장 기각을 했던 것과 견주어 볼 때 예. 다소 정치적 상황이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 보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이제 본인 SNS를 통해서 권성동 의원이 입장을 냈어요. 피냄새 맡는 상어 떼처럼 국민을 향해 몰려들 거다. 이건 정치 탄압의 신호탄이다. 장현주 변호사님, 권 의원은 이렇게 구속 이후에 규정을 했네요. 글쎄요. 사실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됐다라고 보는 국민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뭐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탄압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특검이 지금 행하고 있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증거로 인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그 큰 전제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예. 권성동 의원의 혐의가 어느 정도로 소명이 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 이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것 자체가 정치 탄압이다라고 프레임을 짜기에는 사실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들께서도 지금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 탄압이다 이런 외침은 좀 공허하게 들린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진욱 대변인님. 물론 상어 때 혹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이 정확히 저녁 6시인데 앞서 제가 오프닝 때도 혹은 뉴스탑 때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여당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 이재명 사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는 취지의 얘기, 한덕수 전 총리와 점심 먹으면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의혹 제기를 했고, 연이틀 어제 대정부질문, 오늘 여당의 서영교 의원 등이 연이어서 의혹 제기를 하는 와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잠시 뒤에 퇴근길에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 시각 대법원 앞에 기자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언론도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을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당에서 얘기했던 의혹, 저게 정말 실체가 있는, 증거가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부 증권가 정보지, 지라시성 의혹 제기를 여당이 그냥 받아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건지 전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나오니까 현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근길에 나서면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 영상은 갑자기 이제 주마시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카메라를 저희가 지금 여기서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김준욱 대변인, 다시 이제 통일교 얘기로 돌아와 보면 이 얘기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현직 의원으로서 첫 번째 신병 확보. 국민의힘에 의뢰하는 건 이제 줄줄이, 그러면 특검이 이 수사의 탄력을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대 특검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현역 의원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 권성동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서 진행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또 윤상현 의원과 김성교 의원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뭐 특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임종득, 이철규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대통령실의 국가안보 2차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역할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 당시 이 내란 12.3 비상계엄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조지현 의원까지도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서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3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 현역 의원들과 관련된 부분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이 마치 야당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실제 이 특검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야당 소속의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국민의힘이 여당 신분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했던 행위들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 그 관련된 행위들 중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기소를 위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직함생략하고 윤상현, 김선교, 임정득, 이철규 등등이 이제 특검이 뭔가 뭐 다른 성격의 특검이지만, 잠시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왔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후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 있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 이렇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본인 육성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 얘기를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점심 먹으면서 했다. 이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오늘 직접 본인이 퇴근길에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잠시만요. 맞습니다. 저 속보자면 그대로 본인 6시 퇴근 전, 그러니까 한 5시 30분쯤 저희 뉴스탑 때 시작점쯤에 입장문을 미리 냈어요, 서면으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당에서 의혹 제기했던 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한덕수 전 총리와 논의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사건 논의도 만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한 적 없고, 한덕수 전 총리와, 저 말의 핵심이죠, 명백히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물론이고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다. 저 얘기는 아마 여당이 의혹 제기했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인가요? 이런 인물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려면 조금 전 한 2분 전쯤에 퇴근길 모습인데 두 손을 좀 모아서
한두 마디 했는데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입장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혹은 뭐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고 대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예.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 있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검은색 승용차에 타기 직전에 취재진의 질문 3개 모두 답을 하진 않고 다만 지난번 퇴근길과는 달리 비교적 미소를 띤 채 저렇게 퇴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치 지금 집권 여당과 사법부의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의 입에 모든 이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속보 내용은 이렇고요. 잠시만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무래도 대법원에 좀 주목할 수밖에 없고 최수영 평론가님. 네.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문을 봤을 때 확실한 건 아니다. 네. 명백히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법률가 입장에서 명백히라는 단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제가 그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을 통해서 김민석 총리에게 이른바 지라시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정치권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잘 압니다. 이 지라시 혹은 밭글이라는 이제 말하자면은 또 풍문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상 어떤 진영에서 의도해서 생산해서 일부러 내보내는 적도 있는 일종의 마타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인용을 해서 대정부질에서 했다? 그건 저는 면책특권 뒤에 숨은 일종의 말하자면 자기보호형 좀 말하자면은 테러라고 그 언어 테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가면서 육성으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예. 이에 또 꼬리에 꼬리를 물 겁니다. 그리고 예. 대법원장의 말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법제도 대법원 개혁의 방향성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육성 메시지는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입장문으로 가름한 거는 지금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부당한 소설 같은 얘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니라고 선을 그음으로써 일단 본인의 결백과 도덕적, 윤리적 그런 어떤 그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오히려 지금 대법원장 흔들기를 통해서 여권이 얻고자 하는 거는 일종의 대법관 늘리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법관 제도 개혁들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명한 입장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음해성 얘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선을 긋고 나머지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전략과 그런 생각으로 임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유기찬 부위원장님, 뭐 명백히라는 단어도 있고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재법원장 자리가 별거냐라는 취지 얘기를 정 대표가 어제 했고 오늘도 뭐라 그랬냐면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입틀막 하듯이 출퇴근 영상을 불응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대법원 측이 조희대 대법원장 퇴근길에 한마디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실시간으로 연결해봤는데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인터뷰라든지 혹은 본인 육성으로 어떤 입장을 내비치는데 뭐 비교적 능숙한 편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면으로 활자화해서 했던 부분이 좀 오해를 줄이고 본인의 입장을 더 간명하게 알리는 데 취지를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지금 단순히 아니라는 거 전에 30분 전에 아니라고 했고 그럼 이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여당이 다시 입증을 할 차례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은 그 한덕수 총리와의 만남 이런 부분을 사실관계잖아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사자인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다라고 밝혀야 되는데 예. 밝히는 형식과 관련돼서 언론 앞에 쓰게 되면 언론 또 여러 질문들이 나와요. 평가적 요소들, 대법원 위상과 관련된 거, 독립과 관련된 거 이런 정부나 대통령실의 어떤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 예. 그에 관련돼서 다소간에 또 대답을 하다 보면 예. 이게 대통령실 내지 정치권과 정면 대결 양상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톤다운 양상으로 아마 내부적인 논의를 거쳤겠죠.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아니다 기다 이것만 밝혀주고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뭔가 내부적 의사수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판단은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이건 정치권의 위상 관련된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정무적 판단을 해서 직접 육성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지금 사법부와 정확히 행정부 입법부가 지금 충돌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 순화를 한 거다. 그렇죠. 탄핵 사유만 없애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탄핵 사유를 지금 만들려고 부승찬 의원이 저런 지라시를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예. 대정부 질문에서 저 부분을 노출시켰잖아요. 저 부분 관련돼서는 저 정도로 마무리되면 더 이상 만약에 탄핵 관련된 부분 관련된 추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잦아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설명을 더 하긴 해야 되겠어요. 민주당도 계속 전제를 깔긴 했어요. 제보 받았다. 사실이라면 이런 전제를 다 달긴 했지만 4월 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점심을 4월 7일 혹은 11일, 15일.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의혹 제기를 했다면 7일 날 먹었는지 11일 날 먹었는지 15일 날 먹었는지 이건 특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점심 식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 얘기했다. 그 이후로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했고 파기환송됐다. 그럼 이제 민주당이 이거 다시 검증하고 의혹 제기 접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겨루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어떠한 입장도 특히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의원이 지금 이 순간까지 뭘 얘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의 대응은. 그런데 저는 좀 이 대목에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오늘 지금 입장문을 내신 것처럼 예.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명백하게 만난 적이 없고 그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입장문 어제 부승찬 의원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었던 입장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오늘 아침에 출근길은 어땠습니까? 비공개로 출근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들이 촬영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가 되고 나서 굉장히 이 상황들이 확산되니까 이제 언론에 공지를 합니다. 대법원장께서 퇴근하시는 길에 한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라고 해서 언론 다 모아놓고 아무 말씀 없이 가십니다. 예. 그리고 입장문을 덜렁 냈어요. 예. 그렇다면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이 상황을 단지 마무리하고 수습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라면 저는 좀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당신의 입으로 대법원장의 입으로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러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명확하게 국민들께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들께서 지금 많은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예.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사법부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의혹의 시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의 제고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말씀도 없이 가신다는 것 과연 이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제가 윤기찬 부위원장 말에 동의를 다하는 건 아니어서 정무적 판단으로 일단 입장문으로 해야 정면 충돌하는 거 비춰지는 걸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거 빼고 그래도 사법부 수장인데 여당이 물어보면 맞습니다.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이걸 다 해야 그게 되는 건지 입장문에 분명히 명백히라고 돼 있으면 이걸 이제 그 책임지는 건 이제 공은 당연히 여당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할 건 다 한 거잖아요. 아니, 본인이 물론 이제 지금 말씀처럼 예. 할 걸 다 했다. 정말 할 게 다 했는지 아닌지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의원이 추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의 이런 사실관계가 양측의 어떤 그 진실 공방이 있다라면 그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 제가 김진욱 대변인한테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서영교 의원이나 지금 SNS에 올렸던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부승찬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리고 본인들이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몸담았던 사람에게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제보를 갖고 와서 뭔가 실체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걸 입증할 공은 이제 여당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백히 만난 적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선거법 의논한 적도 없다. 잘라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락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어지는 주제에서 상위권 주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 파장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속보로 해서요. 권성동 의원 관련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